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시장이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세 가지 궁금한 종목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처럼 오늘 강하게 올라서면서 정말 긴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고요. 저평가 진단 그리고 예상보다 그 공장 증설이 더 많아지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OX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의견이 나뉘어졌고요. 차영수 소장님은 X를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워딩을 보면 하이네켈 양극재 기업으로 변신한다라는 워딩 자체에 대해서 저는 X를 줬고요. 네. 왜 그러냐면 LG화학에 대한 LG화학이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하나 정유 사업부가 있고 하나 첨단 소재 사업부가 있는데 첨단 산업 소재 사업부에서 이제 하이니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키워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업부가 단순하지가 않고 거대 기업에서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걸 좀 키워가서 어느 정도 규모 경제를 키워가겠다라는 건데 제가 리포트 원본을 일부러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이프문의 연속이더라고요. 양극재를 키워가더라도 이렇게 투자한다라면 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LG화학이 어떤 기업들을 한다라면이죠. 수많은 이품으로 이루어진 저는 리포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다라면 꿈은 이루어지겠죠. 근데 뭔가 하나 여기서 어긋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LG화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 양극재만 보고 LG화학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LG화학이 지금 현재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지주회사로서의 저평가 얘기도 어느 정도 의견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LG화학이 우리들에게 준 실망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격을 인정해달라는 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것들이 좀 인색하다라는 거 현실을 인정해야죠. 다들 인색하게 보는데 당신들이 인색하게 보는 것이 잘못됐으니 인정해달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LG화학이 갖고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면 좀 싸졌다. 차라리 리포트 경향이 이 정도면 좀 싸졌다라는 경향이었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 반등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니켈이 커나간다라고 해서 LG화학을 다시 보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하이니켈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십사.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으로 그 변신한다라는 워딩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됐을 시라는 가정법이 다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좀 투자 매력도를 좀 낮게 보신 거고 반대로 사용관 사장님은 O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LG화학에 대해서 참 복잡한 회사야, 대응하기 어려운 회사야라는 말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반대 의견 넘어갈 줄 알았는데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은 저는 오히려 네. 그 양극재 쪽이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말씀드리는 대로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만큼 비중도 높고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적 분할로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과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그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어차피 하이니켈 단, 프리미엄 단으로 갔을 때에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LFP 배터리로 선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부분들 10% 넘기고 나면은 약간 그런 프리미엄급으로 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지금 기반을 굉장히 다른 쪽들에서 케미컬 쪽에서 실적을 잘 내주고 있는 것도 약간의 어떤 밸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의 밸류를 가져다가 붙이는 시기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양극재의 매출 비중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고 이제 차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풍부한 현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해외의 어떤 국내외 경쟁사들 인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로의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if지만 충분히 열려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양극재 증설 규모가 생각보다도 빠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늘어났을 때에는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또 한 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고려산업이에요. 사료주의 신드롬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좀 차별점이 있다는 건 예전에는 그 사료주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다 같이 가진 않아요. 몇 개 종목들은 오르고 몇몇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장 급등하는 고려산업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주셨고요. 이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까지 가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사실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서는 쭉 밀린 와중에 이 종목을 믿고 들어가도 될까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조심해야 네. 되는 요인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도 일단은 시세는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나도 이제 급등하면서 1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이후에 좀 꺾였고 굉장히 많은 지금 매물이 지금 거래가 된 구간이 6,000원, 7,000원부터 8,000원 구간이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이거를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6,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아까 상한가를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000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참 예측 불허의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좀 테마성이 많이 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전체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좀 물렸던 분들이라던가 본전에 와 있는 분들은 좀 본전 생각나면서 주말을 넘기기가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단 5분만 투자하셨다라면 뭐 어떤 것만요? 이것을 사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신다라면 네. 자 고려산업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분을 드렸어요. 5분 딱 드려서 고려산업에 대한 여러분들 HTS에서 기업 교양을 들어가서 금감원 공시 들어가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 개요봤어요. 이거 찾는데 한 5분 걸렸어요.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원재 가격이 다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을 만들어서 이거 판매까지 전이하면 되지 않느냐? 판매까지 전이 못합니다. 그럼 원재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고스란히 영업이익이 박살나는 회사지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5분만 투자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갈 리는 만무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5분만이 뭐지 했는데 5분만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5분. 아, 죄송합니다. 5미닛. 예. 5미닛. 네. 네. 고려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투자 의견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저희는 과감히 패스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미래나노텍. 지금 LG엔솔, LNF 그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뜨거운 종목이 양극재로 또 한번 초점이 가고 있잖아요. 미래나노텍도 반사익을 오늘 장은 받았는데 두 분이라면 더 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습니다.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LNF가 또 오르는 걸 보면서 너무나 배가 아파서 그래, 이 회사가 이렇게 죽을 회사가 아니었는데 나는 왜 안 샀을까? 너무 배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를 찾고 있는데 미래나노텍은 왜 X입니까? 미래나노텍이 뭐하는 회사죠? 양극재 소재 관련이잖아요. 무슨 관련이 있죠? 양극재 소재 관련해서 잠시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확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게요.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미래나노텍과 LNF가 무슨 관계를 보면 미래나노텍이 양극재 회사를 인수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인수한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미래나노텍이 본격적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수사나 리튬과 관련한 그렇죠. 연결되어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 지금 미래나노텍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 있습니다. 광학필름, 2차전지 소재, 패치테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2차전지 소재에 들어와 보면 지금 2차전지 소재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LNF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정현 아나운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를 내가 놓쳤기 때문에 저 이런 스타일 맞아요. 이런 스타일 맞아요. 아, 내가 저도 알아요. 아는 건데 네. 제가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LNF가 지금 놓친 거 어떻게 보면 놓친 거라고 저는 표현하기는 애둘르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놓쳤다라고 칩시다. 네. 그래서 뭔가 이쪽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을 찾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행태는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LNF가 수혜를 물론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끊임없이 떨어질 때마다 사십시오, 떨어질 때마다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니까 조급한 마음에 다른 걸 사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흥분된 상태죠. 우리가 그런 상태를 좀 가라앉히고 2차전지 뭐 그렇지 않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를 접근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LNF를 보고 양극재라든지 전해질 쪽에 대해서 서둘러서 매수에 참여하신다라는 거라면 조금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거기다가 잎사귀 두 개는 좀 띄어서
물을 좀 천천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네. 대변을 해드리자면 내가 LNF와 LG 엔솔이 공급 계약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추가 관련해서 맞죠, 예상을 그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식이 나오면 그만큼 여전히 양극재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구나. 그럼 양극재 소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후발주를 찾아본 거였거든요. 네. 미래 나노텍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양극재 소재 원재료와 관련한 리튬에서 또 연관이 있는데 LNF 반사액에 대해서 그런 면에선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네. 그럼 여기서는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에 네. 벌써 LNF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2년 이만큼 동안. 추가 계약이 또 네.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1조 4천억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환경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당연히 LNF가 캐파 증설을 빠르게 하면서 실적 내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1위 유미코아, 2위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업체들, 검증받은 업체들은 계속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 돼요. 이미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부분은 수요처가 확보가 된 겁니다. 저는 이거를 글쎄요, 이게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커지는 시장만큼 그동안에 21년도에는 2년에 1조 4천억이었지만 지금 2년에는 7조 이상이에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왜 안 사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사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대급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상 또 해볼 수 있어요. 지금 21년에서 23년까지 했고 23년에서 25년입니다. 그 이후에 또 계약을 할 텐데 그때는 더 늘어난 규모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시 계약이 또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를 본다면 또 한 번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예측할 당연한 수는 부분이에요. 있었다라고 사용과 처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저는 오늘 중간에서 굉장히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하고 있는데 미래 나노텍에 대한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두 분이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바람에 이거 지금 마감해서 한다. 지금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종목을 좀 빨리 열어볼게요. 키워드는 가격 올라도 바이바이, 인내는 쓰다 해서 사연관 차장님은 KC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네. 어차피 2000년 소재 이제 좀 분위기가 타는 것 같고요. 네.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1분기 그 흔들릴 때도 말씀하셨던 거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격 걱정과 변동하지 마시고, 금리 인상 신경 쓰지 마시고 뚫고 갈 수 있는 미래산업 투자해라. 그건 2차 전지고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장악할 거다. 플러스에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에 분할해서 매수해라. 자,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가격 전략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이번에는 KC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바빠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이 가격 올려도 빠이빠이가 아니고 바이바이예요. 바이바이. 사자. 고객사들이 가격을 올려도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짧게 투자 포인트 3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1분기에 실적 호조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19%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29% 증가했어요. 제가 이런 기업 좋아한다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 폭이 더 큰 기업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 내에서 점유율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던가 경쟁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판매 단가를 인상하겠다라고 해도 안 돼, 니네 하지 마가 아니라 적극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미래입니다. 전장 고객사하고 이제 매출이 동반 증가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같은 맥락입니다. 전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KC 가격 전략은요,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2,6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막 치열하게 마감 OX를 하는 바람에 제가 뭐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껴가지고. 전혀 살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 맞아요.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시효과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3%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82%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게 또 외국인의 수급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268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과대 낙폭주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